자, 이제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 63페이지. 63. 거기는 뭐, 일본의 공부상 취득자고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까 얘기한 거죠. 둘 다 있다. 실질적 취득자와 형식적 취득자. 그러니까 등기 받은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고, 등기를 안 했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얘기 써놓은 거니까, 그 밑에 세부적 읽기가 없으니까 길게 써놨는데, 제목만 보시고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 넘어가시고,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일단, 문제 지문에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나오면, 그냥 얘가 정답이다. 그죠? 얘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나오면 맞는 얘기고, 이 지문이 언급이 됐는 얘가 아니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작년 시험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뭐라고 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얘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는데, 얘가 아니다. 아니면 뭐, 가설환자, 시설환자가 기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일단은 읽을 거 없는 거죠. 요 말 나오면 얘가 기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건물주를 얘기한다 그러시면 되죠. 주체구조부가 이제 우리 건축법의 공법에 보면 주요 구조부 나오잖아요. 뭐 있죠? 어디는 뭐라고 외웠었더만 무슨 뭘 바지 본다 해서 뭘 못하겠어 하더만. 그죠? 뭐 있죠? 이거 바닥 기둥부 지붕틀 거 아시죠? 예, 이거잖아요. 바닥,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살려면 바닥이 있어야 되고 기둥 세우고 대들보 만들고 지붕틀 만든 다음에 벽 하나 내력벽 힘 받아야 돼. 내력벽에 세우고 왔다 갔다 하면 계단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게 뭐예요? 주요구조부. 이거의 취득자는 뭐예요? 건물주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유주 얘기죠. 결국 얘 나오면 그냥 얘가 기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가 취득한 걸 본다 그러면 되죠.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닥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작년부터 그렇게 보면 그냥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 지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번 주택법 규정엔 주택조합과 정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그 두 개의 조합이 누구용으로?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이 내죠. 그럼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중에 조합원 것도 있고 조합원 거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럼 조합원 거는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내고 그럼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아닌 건 누가 낸다? 그건 조합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시면 조합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누가?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 그러면 되는 거죠. 5번 상속인. 자, 상속받으면 세금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있다 그랬죠. 자, 누가 돌아가신 분이나 있어요? 이거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나 있죠? 이건 돌아가신 분이니까 못 내니까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상속인이죠. 뭐 상속인 그죠? 보시면 됩니다. 읽을 거 없죠? 상속받으면 누가 내라? 상속인이 세금을 내라. 자, 6번은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외국인 건데 내가 사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뭐 했대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러면 결론은 수입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거나 본인이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해오니까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수입하는 자가 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이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근데 가로 안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 및 선박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얘네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떤 분이 부동산은 왜 안 되냐? 그 할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왜 안 되냐? 부동산은 땅을 수입할 수 있나요? 땅을 수입할 수 있으면 땅 수입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수입해가지고 저쪽에다 하나 갖다 놓고 이번에 수입하는 건 동해에다 갖다 붙이고 이번엔 건 저기 군산 쪽에 서천 쪽에 저기 서해안 쪽에다 붙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얘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나오면 동그라미 2번에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누구? 승계 취득하는 실수요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할 때는? 판매 목적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츠를 수입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한성 자동차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죠. 그럼 걔네한테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 거기다 세금 부과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걔들 차값에 또 포함시키잖아. 세금 낸 걸. 그럼 또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걔들 부과 안 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요. 7번은 시설 대여업자는 뭐냐면, 자, 제가 중장비 대여업을 하려고 그래요. 중장비 대여업. 그럼 중장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포크레인이나 막 그런 것들은 막 몇천만씩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 잔뜩 사놓고 대여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대여를 안 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중장비 대여업 할 건데, 제가 대여하면 나한테 대여 받아서 사업할 사람 손들어 봤거든. 10명이 손들었어. 그럼 제가 중장비 10대를 사죠. 사가지고 뭐를 해? 대여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때 그럼 명의가 제 앞으로 등록을 하고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대여 받는 사람 앞으로 해서 대여를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이러나 저러나 명의와 관계없이 이걸 실제로 취득한 사람 누구예요? 대여업자인 제가 취득한 거지.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라? 대여업자. 이 문제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 뭐 그 명의자가 기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64페이지 맨 밑에 7번에 1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누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거기까지만.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차량 기계 나옵니다. 8번 과점주는 아까 했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디 가시냐면 68페이지로 가면 돼요. 68페이지. 자, 과점주는 뭘 기억하시라고?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는 전체를 취득한 거로 보고, 재차 과점주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에 한해서 취득한 걸 본다. 보시면 되죠? 68번. 종료 변경은 뭐 크게 신경 쓰면 종료 변경은 뭐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에 부담부증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건 일단 양도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담부증여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에서 나오죠. 그죠? 부담부 증여. 얘는 뭔 얘기예요? 증여를 했는데 그냥 안 해주고 뭐나 조건부로 증여해준다. 내가 이 건물을 너한테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내 대신 이거를 뭐라 떠안아라. 그러면 내가 그걸 네가 떠안는 조건부로 이 건물을 그냥 주겠다. 보증금을 떠안든 아니면 뭐 채무를 떠안든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양도세 배웠었죠. 이런 거 얘기를 양도세에서 부담부증여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이 건물 누구한테? 을한테 뭐래죠? 증여를 해주는데 그냥 안 해주고 뭐 했다고요? 조건을 걸었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에 채무 3억이 있는데 이걸 아직 못 갚았다. 이 채무는 누구의 채무다? 갑의 채무인데 갑이 10억짜리를 얘한테 증여해주면서 조건을 뭘 걸었다? 이 3억을 네가 내 대신 뭐라? 부담해라. 부담하는 얘기는 뭐예요? 빚을 갚든가 아니면 네가 뭐라? 이걸 떠안아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증여해주는 거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갑이 을한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10억 전체를 증여한 것 같지만 내막은 요 3억을 얘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결론 갑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본인의 채무 3억이 변제가 된 거나 똑같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거니까 세법에서는 요 3억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증여가 아니라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부담부증에 배운 거죠. 그럼 나머지 뭐만 7억만 뭘로 본다? 이것만 증여한 걸로 봐서 그죠?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요거는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갑, 을 중에 누가 낸다? 항상 누구? 받은 사람이 내는 거랬죠. 을이 내고 을이. 양도세는요? 갑이 내죠. 갑이 파는 걸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담부증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워요? 취득세. 자, 그럼 취득세에서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사실은 재작년에 개정되고 재작년에 시험이 나오고 작년 시험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 주는 사람은 7억만 공짜로 주고 3억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했죠. 근데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는 10억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취득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취득은 어떻게 된 거야? 10억에 3.5% 이렇게 냈다는 얘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니 주는 사람은 7억만 증여하고 3억은 돈 받았다는데 받은 사람 뭐예요? 취득한 사람 난 돈 하나도 안 주고 10억 주고 그냥 취득했대. 무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간 거죠. 똑같이 가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여기서 얘가 7억을 뭐 한 걸로 본대? 증여한 걸로 본대잖아. 그럼 이 을이 취득세 낼 때는 어떻게 된다? 요 7억은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돈 받고 팔았다니까 요거는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부담부 증여시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맞는 거죠. 얘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얘는 돈 주고 산 거고 얘가 공짜로 줬으니까 이거는 공짜로 취득한 거죠. 그럼 세율이 틀리잖아요. 무상승계는 증여니까 3.5%고 유상은 4%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부담부 증여 얘기가. 그래서 거기 10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액이 3억이죠. 부동산 등을 뭐한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뭔 말인지 아시죠? 다만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얼마? 7억 원에 대해서는 뭐한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요 얘기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1번은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배우자, 직계준비속. 그럼 아까 뭐 한다 했어요? 증여로 본다겠죠, 증여로? 그러면 얘가 가불이 만약에 배우자, 부부지간이거나 직계존비속이면 뭐 한다고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을 입장에서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무조건 뭐? 식구끼리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구끼리 부담부 증여했어. 이거 떠안는 조건부로. 그래도 뭘로 본다? 전체 다 뭐 한 걸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부담부 증여거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거든요. 근데 추정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있다? 배우자 간에도 거래했을 때 입증하면 정상적인 유상거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에 그거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맞죠? 다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입증되면 뭐 하겠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매라고 돼 있죠. 공매나 경매를 해서 부동산 취득했대.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재산이 경매나 공매 처리가 된 걸 부인이나 자식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다이렉트 산 게 아니잖아요. 뭐 공매 처리된 걸 취득한 거니까 이건 뭐다? 확실하게 대가가 남편 거 직접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증이 되고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남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됐으니까 청산 재단에 속해서 걔들이 재산을 처분하죠. 그거를 누가 샀다는 거야? 식구들이 샀다는 얘기죠. 이것도 유상취득으로 보고. 3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남편 명의로 상가 하나가 등기가 돼 있고 부인 명의로 토지가 하나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세금 내고 각자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가는 남편 거고 토지는 부인 거잖아요. 그걸 뭐를 해? 교환해. 그럼 이건 대가가 입증되는 거지. 왜? 남편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인이 본인 명의의 토지를 주는 거잖아. 그죠? 서로.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고요.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한 경우? 증명한 경우. 증명. 그죠?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을 하려면 이제 뭐 소득이 증명돼야 되고 그죠? 아니면 자기 재산 처분해가지고 그죠? 처분해가지고 그걸로 갚았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럼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학일학습 문제 있죠? 이게 전형의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그죠?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했대. 공매니까 유상이죠? 배우자인데 그죠?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대. 유상이죠? 파산 선고.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 이도 됐죠? 4번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대. 등기가 필요한 걸 교환했다는 얘기니까 그 입증이 되는 거죠. 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만약 이러면 뭐예요? 유상이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답이 5번이죠. 이거 정답이었죠. 이게 개정사항이 있을 때 개정되고 그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정답으로 나왔었죠. 그죠? 그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상속 개시 후 재분할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상속이 됐어.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해가 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상속 분할돼서 등기까지 해버리면 상속은 끝났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상속인이 다시 모여서 뭘 했다는 거야? 협의해서 재분할했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면 얘들이 공동지분이 4대 3대 3으로 지분해서 각자 등기를 했는데 그죠? 얘가 다시 협의분할해서 어떻게 했어? 50대 25% 25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끝나고 나서 다시 재분할하게 되면 여기가 지분 10% 늘었죠. 얘네 둘이 줄었잖아 5%.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얘네 둘이 얘한테 뭐 한 거예요? 증여한 걸로 본다. 왜요? 등기는 끝났으니까 상속은 끝난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분 주는 거 뭐예요? 공짜로 주니까 뭐 한 거예요? 증여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12번.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선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이후 그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재산 가액 중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한다? 증여받아 취득한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분이 증가된 애는 뭐한다? 그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자로부터 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다만까지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납세 의무자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5번에 뭐 나와요? 취득 시기. 그죠? 취득 시기. 그렇습니다. 취득 시기라는 얘기는 언제 샀니? 그죠? 언제 샀니? 이거 왜 따진다고 했어요? 이날로부터 60일 안에 뭘 해야 돼?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날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온다 했잖아요. 가산세.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요. 60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 신고납부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는 뭐에 따라 달라져?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왜? 어차피 언제 시작하든 60일은 똑같으니까 60일 때문에 변동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뭘 정해주겠다. 언제를 취득일을 볼지를 정해주면 무조건 그날부터 60일 안에 뭘 해라? 취득세 신고를 해라. 안 하면 뭘 하겠다.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득시일 형태에 따라 정해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거기 보시면 유상승계가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요? 유상승계. 매매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등. 자, 이는 두 개죠.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또 뭐 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외우는 건 다 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 말뜻과 이 말뜻은 다릅니다. 얘는 뭐예요? 실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 그 뜻이고 얘는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뜻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랑 서로 관계가 없다. 그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와 관계없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한 날?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실제 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도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5월 25일 날 이날이 계약상 잔금 날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얘가 무슨 얘기예요? 5월 27일 날 실제 잔금 줬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다? 5월 27일. 5월 23일 날 실제 잔금 줬다. 5월 23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얘는 돈을 이날 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이 뜻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취득식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건 등기예요. 등기.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계약상 25일이에요. 근데 이날 등기했어요. 여기에 해당돼요? 이날 취득일이죠. 등기 이날 했어. 언제가 취득이다? 25일. 이날 등기하면 23일. 그러니까 등기는 뭐라? 원칙적 취득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빠른 날이야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일단 이게 기잖아요. 근데 등기 같이 나오면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했더니 뭐가 빨라? 얘가 빠르죠. 그럼 이날이고 여기는 얘가 빠르잖아. 그럼 뭐죠? 이날이 취득일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무조건 뭘 해라? 둘 중 빠른 날 고르고 둘 중 빠른 날.
그죠? 실제 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등기 이날했어요. 그러면 이날이 취득일이고 이날 등기하면 이날이 긴 거예요. 왜? 빠른 날. 항상 등기는 빠른 날 고르시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는 뭔 뜻이에요? 실제 잔금 지급일의 뜻은 무슨 얘기야? 내가 실제로 돈 준 날 그런 뜻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이날 실제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뭐? 인정이 되는 경우죠. 누가 봐도 이날 준 게 인정돼. 그러면 이걸로 가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이걸로 가요. 그럼 얘는 못 믿는 거지 한마디로. 대표적인 뭐예요? 개인 간 거래 무조건 이걸로 가요. 개인끼리 우리 아파트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래요. 개인끼리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았다 그럼 취득신고 언제 하면 돼?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로부터 며칠? 60일이란 따져. 그거 지나면 뭐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다? 이거 다 있죠? 뭐 5개. 뭐 있다 있어요? 국수, 공판장. 국수를 어디 가서 산다? 공판장에 가서 산다. 그죠? 국수를 공판장.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국이 뭐라겠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러니까 내가 국가 걸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거래 상대방이 국가죠. 그럼 내가 오늘 잔금 주면 실제 잔금 준 걸 누굴 통해서? 국가 등을 통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라겠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그냥 수입을 하면 안 돼. 외국으로부터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뭐 있다 있어? 관세 부과할 때 수입 면장이 있다 그랬죠? 그 수입 면장이 공적 문서거든요. 왜? 그걸 근거로 국가 간에 관세 부과하니까 그 면장에 나타난 날짜, 그날 무조건 잔금 준 걸로 보겠다. 세 번째 공은 뭐예요? 공매, 경매죠.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공매 처리를 받으면, 법원에서 경매를 받으면 잔금을 거기다 갖다 주잖아.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 등이죠. 그 다음에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법원 판결로 해서 갑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줘라. 그럼 몇 월 며칠까지, 그죠? 날짜 나오는 거죠. 이거 뭐랬어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노태캐슬 받았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갖다 주죠. 누구한테? 그 건설 회사를 갖다 주지. 법인에다가. 그럼 그 법인 뭐 한다 했어요? 지네 장부에다가 저한테 잔금 받은 날짜를 기록하죠. 그러면 내가 실제 잔금 준 걸 뭘 통해서 입증받을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의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받을 수 있다. 그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요 5개만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국수공판장. 그죠? 나머지 뭐?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근데 이 계약서로 가는 날은 문제가 뭐냐면,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 날을 뭘로 가? 취득일로 봅니다. 뭐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 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소공판장 기억하시고, 판결문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화해조서 같은 거 대표적으로 기억하면 되죠. 화해조서. 화해조서는 뭐예요? 재판전에 둘이 조정했다는 거죠. 화해했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거죠. 왜? 둘이 화해했으니까 상대방 의견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걔네들은 여기서 제외라는 얘기는 뭘로 간다는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자, 거기 취득 시기에 유상승계 취득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을 그래서 객관적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로 한다. 그래서 국수공판장 나와 있죠. 4번의 판결문 가로 안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확정된 판결문이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요. 예외라는 거죠. 걔는. 그리고 이건 안 간다는 얘기죠. 자, 5번 법인장부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1번 객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유상승계, 즉 객관적인 거래가 국수공판장이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자, 중간에 등기 등록 아직 안 했는데요. 뭐가 됐다는 거요?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해지된 걸 뭘 하면 입증을 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입증을 언제까지 해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나 해야 돼요. 왜 하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냐면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신고납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된 것도 입증은 언제까지 해라? 그 신고납부 기한 안에 해라. 60일 안에. 뭘로? 말로 때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박스 있죠. 1번 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그러니까 화해조서 같은 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입증을 하는 거죠. 화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금수 구청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지를 확인할 서류. 그러니까 공증을 받으라는 얘기죠. 공증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공증을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되죠. 공증이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공증 받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60일 안에 공증을 받아서 계약 해제된 걸 공증을 받으면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얘도 며칠 안에 작성된 것만? 60일. 다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3번.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자, 이것도 60일이죠? 똑같아 60일이에요. 근데 뭐라는 겨? 이건 왜 생겼냐면 그 없는 사람들은 종업표를 추가하라겠죠. 3번에. 지금 1번하고 2번밖에 없는 분들은 그 3번 써야죠. 그 지난번에 나눠준 거 제가 그거 체크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개정된 건데 기억 안 하면 안 되지. 무조건 기억. 지금 쓰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금 써서 60일 이내에 제출된, 지금 쓰세요?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그죠?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그죠? 해제 신고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증을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재판 거니까 거의 없죠. 근데 그러면 거의 다 뭐래? 공증을 보통 받거든요. 공증. 근데 공증 받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수료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이 공증 받으려면 돈 들어가니까 뭘 넣은 거야? 이걸 넣은 거예요. 공증 받지 말고 니네끼리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이 해제된 걸 서로 인정하는 해제 신고를 작성해서 60일이나 나한테 제출하면 뭘 안 받아도 공증을 안 받아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증 비용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올해 개정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개정사항은 안 나와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동그라미 2번 다시 가시면 위에 60일 안에 계약 해지는 입증하면 되죠. 근데 지문 잘 보세요. 해당 취득 물건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만약에 계약 등기를 이미 해버리면 무조건 뭐 한다? 입증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걔가. 그 지문이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해 막 쭉 나와. 그러면 등기한 후 그럼 뭐요?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데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그 뒤에 60일 안에 뭐 입증되면 취득하는 건 맞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그거까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꼭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다 기록하셨죠? 넣어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72페이지. 연부취득 나오죠? 자, 아까 연부취득 했었죠? 자, 연부취득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언제가 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계약서 아니라 했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48일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1번 연부라 하면 매매 계약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말한다. 계약기간이 아까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2번 연부 취득 중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뭘 하면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 환급해준다 했죠? 보시면
자, 1번은 그거죠. 밑에 1번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뭘 했대? 등기했대. 그럼 얘보다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뭐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신 날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무상승계는 원칙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일입니다. 무상승계는 원칙이 뭐라고요? 계약일. 근데 가로 안에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다. 유증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유증 개시일 겁니다. 항상 상속은 뭐라 그랬어? 기준일이 돌아가신 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일이라는 얘기 중요해요. 그죠? 무상의 원칙이 계약일이니까 모든 무상은 계약일로 가는데 상속만 상속 개시일이니까 결국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죠? 너 계약일 전에 등기 치면 얘도 언제요? 등기 신날이겠죠. 양가로 2번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요거는요. 금방 유상승계 앞에 했죠. 계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뭘 하면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뭐 하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뭐요? 밑에 있는 서류로 입증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그리고 취득일로 60일 안에 작성된 공정증서 그리고 뭐요? 취득일로 6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얘도 조심해야 돼. 등기 등록하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73페이지 4번에 부동산 원시 취득이 나옵니다. 그렇죠? 1번 건축물 얘기했죠.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거기 조심하세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아니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항상 그거 중 빠른 날 같이 나와야 된다는 기억하셔야 되죠. 사실상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건 내가 직접 한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 처분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나오죠. 3번은 정비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둘 다 잘 보세요. 환지는 도시개발법에 나오고 정비법 나오죠. 그리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돼 있고 정비법은 뭐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은 언제 나와? 정비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2번에 도시개발법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환지처분, 환지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정비법상 나온 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 빠른 날인데 뭐가 달라요? 건축물 건축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런 거고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정비법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하고 셋 다 그것과 뭐 중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2번, 3번은 여러분이 공법 배우시면 당연히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고 정비법은 뭐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은 정비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는 1번에 매립간청 나오죠? 아까 매립간청 원시 취득이라 했잖아. 그럼 언제가 기다?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매립간청하고 나면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지죠? 그럼 그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그 전에 뭐 하거나 사용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으면 미리 사용하면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매립간청은 준공 전에 사실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사용하면 그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은 뭐 비조합용 주택가는 놔두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시효취득 나오죠? 민법상 시효취득은 언제다? 시효가 완성된 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민법 시효취득이 양도세도 나오고 그러는데 얘가 갑이요. 점유를 시작했어요. 이날. 그죠? 점유 개시일이에요. 몇 년을 점유한다 했죠? 20년. 그럼 여기 20년 딱딱 되면 20년 딱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시효가 완성이 된 거잖아. 이게 시효 완성이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팔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갑이 만약에 그럼 시효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니 그런 거 취득세? 취득세는 이날이에요. 이날이. 이건 양도세고. 잘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가 이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면 내가 남의 땅에 점유를 딱 시작하자마자 원주시에서 뭐라 그래? 야, 너 점유 시작했냐? 너 앞으로 20년 후에 네 거 될 거니까 너 취득세 미리 내. 이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어떻게 취득세를 취득도 아닌데 뭐 세금을 내요. 점유 시작하고 몇 년 지나야 돼? 20년. 근데 세법은요 등기가 중요한 거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다? 얘가 이 당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도 시효가 완성되면 뭐요? 사실상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일을 언제로 봐? 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팔면 양도세 취득 시기는 언제다? 이날인 거지, 이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는 게 웃긴 거죠. 헷갈리는 것도 헷갈릴 걸 헷갈려야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취득세를 점유개시일에 취득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점유 시작해가지고 내 거야. 20년 지나야 내 거 될까 말까인데 20년 후에 될 거니까 미리 세금 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이고 그럼 양도세는 뭐나? 점유개시일로 취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맨 밑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로 한다는 거 밑에 화살표 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세의 경우는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게 그 얘기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간주 취득은 뭐 걔들 간주 취득도 실제 변경된 날하고 공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하여튼 중빠른 날 겁나 나오죠. 그죠? 민법상 이혼 후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은 언제다? 등기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혼할 때 얘가 이혼하면서 뭐라 했어? 재산분할 했어, 재산분할. 그럼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점에 양도로 본다겠죠? 근데 뭘 하면? 재산분할 청구하면 얘는 얘는 본다?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줬어. 얘는 양도세 안 내.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얘는 비과세 안 돼요.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누구는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얘는 뭘 내야 돼?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 그러니까 혹시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남편이 이거 줄 것 같아. 근데 그럼 뭐요? 본인 앞에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세공과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누구 부담이야? 본인 부담이에요. 남편이 재산분할로 주게 되면 본인 앞에 등기하려면 그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본인이 내야 돼. 세금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시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죠? 등기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죠. 취득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별거 없어요. 그냥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오른쪽 75페이지 거기 이제 거기까지가 취득식이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프린트 있죠. 얼른 이거 보고 보시겠습니다. 자, 받으셨죠?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 올바른 것은 뭐예요? 지방세 목적세에서 부가세인 거 지니까 지가 3개가 나오네요. 그 중에 뭐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문제 잘 보세요. 지방세 목적세가 2개죠. 2번하고 3번. 그런데 뒤에 뭐? 부가세인 거. 그럼 뭐예요? 지방교육세지. 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잖아. 목적세는 맞는데 이거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거 골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방교육세가 정답이다. 2번 다음 조세 중 취득, 보유, 양도 단계 공통. 세 군데 공통인 거 뭐라 그랬어? 농부지, 그래.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정답 1번이죠. 농부지. 그죠? 농부지. 3번 다음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르지 않은 것은 1번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산출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2번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거고 맞는 얘기고 3번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씩 기간 얼마 초과받는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체납된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을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땡. 틀렸습니다. 왜? 이상 그래야죠.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 안 하니까 얼마부터? 이상부터 적용한다 했죠. 초과가 아니라. 만약 초과가 맞으면 3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중가산금 부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30만원, 100만원부터는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초과 그럼 안 되고 뭐? 미만 그랬지. 미만. 그죠?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등록세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등록세 특징이 6,000원 미만이면 안 걷는 게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됩니다. 최저한세 그런 게 있습니다. 5번 재산세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답이 3번이에요. 4번 다음 중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했을 때 1번 틀렸고
2번 소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죠. 그리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성립시가 틀렸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런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만약에 신고라고 나오면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4번 상속세 언제고? 상속 개시할 때 성립되고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답이 5번이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답 5번이죠. 근데 되게 그냥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한 거 보면 별거 없어요. 뻔한 얘기죠. 5번 다음 조세 중 징수 방법이 다른 것을 옳은 것은? 다 신고 나쁘고 뭐만? 재산세만 보통 징수잖아. 취득세 신고 나쁘고 양도세 신고, 등록세 신고, 종합소득세 아시나 연말정산 신고하잖아. 그죠? 답 몇 번? 3번 보통 징수. 6번 다음 조세 중 지방세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진짜 이건 맞춰야 됩니다. 다 지네, 다 지. 지방, 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그죠? 7번 다음 조세 중 과세 표준이 과세 물건의 수량 등으로 나타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러죠? 그러면 종량세인 거는 틀린 거나 틀린 거 아닌 거. 1번이 정답이죠. 얘는 종가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외울 건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등록세예요. 나머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나뭘로 돼 있어? 종가세로만 돼 있어요. 그 답이 1번이에요. 수량 등으로 나타나는 조세로 틀린 것은 그랬잖아. 그 수량으로 나타나는 게 종량세잖아요. 그거 아닌 걸 골라라. 그 몇 번? 1번만 그렇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문제 냈는데 또 외우지 말고 막 등록세, 인지세는 종량 이거 외우지 마시고. 8번 갑이 2016년 건물분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할 경우 가상금과 중가상금 포함한 재산세로 납부할 금액이 오른 것은? 이거 계산 문제 지금 했었죠? 이건 4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겠죠? 자, 재산세가 납부기한 언제예요? 건물분이라 어떤 분은 이게 납부기한 안 나왔대요. 건축물분이니까 언제야? 7월달이 7월 31일 재산세는 건물분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왔어? 재산세가 30만 원 나왔대. 그리고 언제 냈대? 11월 30일에 11월 30일. 자, 이때 그러면 자, 일단 가상금 계산해야 되죠. 자, 일반 가상금 내야 되죠. 몇 프로? 30만 원에 3%. 33은 9. 9,000원.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중가상금 내야 되나요? 30만 원이니까 중가상금 내야지. 지방세 30만 원 이상부터 내는 30만 원부터 낸다고 했잖아. 그럼 딱 30만 원이니까 중과상금 내야죠. 30만 원. 1.2%. 몇 개월 지났어요? 이거 뭐 기억하라 했어? 산딸 말고 뭐? 산딸 말고 뭐라 했어? 전딸. 전딸이라 했잖아. 전딸. 산딸 말고 전딸이라 하니까 또 그 기억 안 나지? 그럼 몇 개월이에요? 지난 달만 낸다는 거. 지난 거에 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8월달 지났고 9월달 지났고 10월달 지났고 11월달은 안 지났지. 지난 거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그러니까 지난 이게 말뜻이 그러니까 경과할 때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1.2%가 붙으려면 그 달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걸 1.2% 추가하는 거니까 8, 9, 10은 지났지만 11월 달은 안 지났잖아요. 돈 냈으니까. 그래서 3개월 지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3.6%입니다. 3.6%. 그죠? 3, 3, 5, 9, 3, 6, 18. 1,800원. 해서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답이 거기 31만 9,800원인가요? 1,800원에 9,039만 31만 9,800원. 정답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계산은 말했죠? 안 맞으면 굳이 이거 무리할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은 기억해야 돼. 가상금, 중가상금. 일반 가상금 3%, 중가상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저희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